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제 위반해서 인명피해가 이제 발생되면은 그쪽에 이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대표님이시죠. 처벌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를 이제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이제 업종 불문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사망이 생기면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이 나오고요. 하도급 업체에 이제 노동자분이 사망을 한 사고이고요. 그래서 협력업체 대표님은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원청의 이제 한국제강의 대표님께서는 징역 1년. 또 ISO 45001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우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또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지난번 시간에는 인터뷰 형태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ISO 45001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안재우 단장님이 시간을 좀 내주셔가지고 PT 자료 준비하신 게 있어서 그거 간략하게 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되면 마저 준비해 오신 ESG 인증까지 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살짝 빠지고 저희 안재욱 단장님한테 시간을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짧게 PT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제 위반해서 인명피해가 이제 발생되면은 그쪽에 이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대표님이시죠. 처벌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를 이제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이제 업종 불문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냐? 어떤 거냐? 보시면은 사업주와 이제 경영 책임자 대표님께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제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근로자가 이제 사망이 생기면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이 나오고요. 또 양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망 시 50억 이하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도 당사자의 경우 5배 이내에서 이제 배상 책임, 이런 배상 책임 관련돼서도 강력한 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들 보면은 보급하고 용역, 위탁을 하는 업체들 또 받는 업체들은 반드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보급, 용역, 위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시들, 아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쭉 드렸는데, 상표 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한국제강 이런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사례들이 있고요. 대표님들께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서워하십니다. 이게 한국제강의 판결인데, 하도급 업체에 이제 노동자분이 사망을 한 사고이고요. 그래서 협력업체 대표님은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원청의 이제 한국제강의 대표님께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게 향후에 이제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봐주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프로세스를 대표님들이 잘 모르세요. 이거는 저희 이제 노무사님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건데, 산재는 이제 뭐 사망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산업안전법에서 위반 조사가 나옵니다. 노동부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현장 소장님, 관리감독자가 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여기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산재 신청을 하겠죠.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게 이제 그동안은 대표님들께서 좀 무서워하던 거였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유족분들이 손해배상을 이제 또 소송을 거니까 여기서 뭐 3배 정도에 가까운
합의금이 추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체보험 또는 이제 합의금을 준비를 하셔라. 여기까지가 기존의 산업안전법이면은 노란 색깔이 생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조사를 한 번 더 나오고요. 노동부에서. 그래서 대표가 대상입니다. 대표님이 대상으로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또 양벌 규정, 50억 이하 벌금,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중처법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를 하냐, 대응을 하냐, 이게 이제 대표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 매뉴얼을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ISO 45001. 이 IS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표준 기구입니다. 인증이고요. 45001은 안전에 대한 보건에 대한 경영 이제 시스템 매뉴얼로서 국제적인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통용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ISO 45001을 취득을 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우리 회사에는 조직에는 구축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를 한 거다. 이렇게 사법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께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이제 무조건 사업주가 이제 처벌을 받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를 했으면 그리고 사후관리, 재반 의무를 이행을 했으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부 다 이렇게 법 조항으로 나와 있고요. 화성의 아리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많죠.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기도 하고 23명의 근로자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니 위험성 평가 관련돼서 이제 안전지단이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지단 이런 부분들에서 부실했다. 그래서 10만 개 업체들을 선정해서 무작위 불시 감독을 하겠다. 지금 하반기에만 2만 4천 개를 선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경기도, 안성, 이런 공장 단지는 지금 타겟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은 어떤 걸 하냐? 요게 나옵니다. 위험성 평가를 안 했다 하면은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선임이 안 돼 있다. 선임하세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를 하세요. 결과를 제출하세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아까 이해 과태료 320만 원이 나온 케이스고요. 그 위험성 평가는 어떤 겁니까?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런 안전보건에 관련된 관리자, 책임자들을 사업주 밑에 조직도라 그러죠. 조직도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보시면은 기계, 기구, 설비, 장비, 원재료 이런 것들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 수리를 할 때 또 안전보건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요즘에 의무교육 하죠. 그런 지식을 습득할 때 이런 때마다 평가를 해서 이 기록물을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과태료가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이러한 위험성 평가도 하고 또 ISO 45001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 받은 게 있죠. 지금 22년 2월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업체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그래서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느 업종에 필요하냐, 기업 유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건설 쪽은 당연히 하고 있죠. 건설이 가장 이제 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입찰에서도 당연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유통, 제조업,
뭐 서비스 업종에서도 뭐 운송 물류 업종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지게차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이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 인력 관리, 어떤 역전 같은 데 보면 뭐 개미 인력, 다 파견직이죠. 아까 도급 용역 위탁하는 업체들, 여기 다 파견직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여기도 다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ISO 인증,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업체, 폐기물 서비스, 동네마다 하나씩 있죠. 고물상들. 이런 데도 가보면 중장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뭐 안전모드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되면 또 대표님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다. 병원, 뭐 이런 요양병원, 또 학교 이런 데들도 다 준비를 합니다. 화재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교육기관, 자,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거 왜 할까요? 여기도 그 지자체장, 그 다 이제 수장들이 있고, 이분들이 중처법을 반드시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ESG 경영,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뒤에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ESG 경영에 이제 거의 최전선에 있는 쪽이 공기업, 지자체, 뭐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여기서는 ISO 45000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거, 그리고 거버넌스라 해서 윤리 경영 이쪽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성 평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계속 그 대표님들 안 좋은 얘기만 막 이렇게 들으시니까 상당히 이제 너무 무섭다, 피곤하다, 뭐 돈을 써야 되냐 힘들어 하시는데, 위험성 평가에 이제 우수 사업장이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혜택이죠. 그럼 이제 산재보험료를 또 20% 정도 인하를 해주고요. 정부에서 이제 표창, 포상도 추천을 해주고,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보조금이 이게 스마트 장비, 안전 장비라 해서 이제 스마트 지게차, 스마트 이동식 에어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장당 3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추가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니까 1,00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또 혜택도 있고요. 또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기관 대출을 받을 때, 정책자금 받을 때 보증료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자, ISO 45001이 그 국제표준 인증 이제 매뉴얼이니까 서류인데, 이거를 명목상에 그냥 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안 되고요. 사후관리가 당연히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사후관리를 그 기업 대표님들이나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FM 쪽으로 하는 서류 이제 보관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ISO 심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서류들을 쭉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업체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간 회의, 뭐 월간 회의, 또 분기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위험성 평가도 건설업종이 아니어도 반기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걸 계속 해야 되고, 이거를 아까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일철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면은 못한다 그러세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컨설팅이 필요한다든지,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에 입찰이라든지 큰 공사를 이제 따내야 돼서 조달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상담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지원까지 무료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